지구를 엎을 수 있는 힘, 러시아의 핵 잠수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유일하게 대등한 러시아의 핵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러시아 해군은 미 해군의 상대가 안 됩니다. 소련 시절에는 비빌만 했지만 소련 붕괴 이후 크게 약화돼서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 해군에도 조커 카드가 있는데 바로 핵잠수함이죠. 미 해군이 러시아 해군에서 유일하게 경계하는 게 바로 핵잠수함으로 핵잠수함 하나 놓치면 항모전단이 핵미사일에 맞아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항모전단에도 핵잠수함이 무조건 편제되어 있으며 대잠 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놨는데요. 러시아도 이걸 알아서 핵잠수함을 전탄 발사 후 이탈이라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죠. 즉 러시아가 작정하면 미국 함대를 향해 핵미사일을 전부 발사한다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국은 이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서로 바쁜 게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런 러시아 핵잠수함 전력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소련은 1950년대 후반 미국의 핵잠수함 노틸러스에 자극받아 핵잠수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소련은 기술적으로 부족했지만 핵잠수함 건조를 서둘렀고 그 결과 1958년에 소련 최초의 핵잠수함 노벤버급이 취역했습니다. 노벤버급은 나토에서 붙여준 코드명으로 소련에서의 명칭은 프로젝트 627형 잠수함 키트입니다. 하지만 노벤버급은 건조를 서둘렀다 보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요. 재래식 잠수함 선체 일부만 개량한 채 비좁은 선내 공간에 원자력 추진기관을 억지로 탑재했다 보니 비상시에 사용하는 2차 냉각 장치가 없어서 비상시 원자로 내부 압력 조절이 불가능했죠. 이러니 노벤버급은 장거리 출동마저 어려웠고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노벤버급 대신 구형 디젤 잠수함이 나선 탓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도 끊이지 않았고 1967년 노벤버급 선도함 K3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9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인명경시하는 소련이라도 귀중한 핵잠수함을 다 잃을 수는 없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운용했지만 1970년 4월 8일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노벤버급 3번함 K8이 세계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 훈련인 오케안 70에 참가하기 위해 북대서양으로 가던 중 화재로 침몰하면서 52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런 노벤버급을 개조해 핵미사일 발사관을 추가한 호텔급 역시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승조원들 사이에서 히로시마 혹은 과부제조기로 불렸습니다. 꼴랑 핵미사일 2발 쏘겠다고 이걸 운용한 소련은 무슨 생각일까 싶은데요. 그래도 소련은 수많은 실패를 교훈 삼아 노벤버급의 후속함인 빅터급을 호텔급의 후속함인 양키급을 건조해 본격적인 핵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양키급은 R-27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했는데 발당 위력은 1메가톤으로 TNT 100만 톤이 폭발할 때 위력인데요. 대도시 16곳은 초토화할 위력을 보유한 양키급은 소련 핵전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 해군과의 경쟁으로 무리하게 운용하다 K-19함을 잃기도 했죠. 당시 소련 핵잠수함은 미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탑재한 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미국 핵잠수함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심 전략은 상호 확장 파괴로 핵잠수함은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육상이나 해상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선제 핵공격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핵잠수함은 선제 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소련 해군은 수상함만으로는 미 해군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서 핵잠수함을 대규모로 건조했고 그 결과 양키급의 후속함인 델타급이 탄생했습니다. 델타급은 대형 핵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등이 낙타처럼 솟아있는 독특한 형상을 자랑합니다. 델타급은 나토의 감시망을 돌파하지 않고 소련 연안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탑재하라는 요구에서 탄생했는데요. 등이 낙타처럼 솟은 이유는 핵미사일을 작게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델타급은 R-29 핵미사일을 12발에서 16발 탑재했는데 발당 위력은 800킬로톤으로 양키급의 R-27보다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대도시를 부수기에는 충분한 위력이었습니다. 델타급의 등장으로 소련은 연안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략을 바꿔 미국 핵 잠수함으로부터 델타급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을 건조해내고 마는데요. 1981년 등장한 타이푼급은 상호 확장 파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산물이었죠. 전장 175m에 수중 배수량 48,00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라 소련에서는 잠수 순양함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푼급은 R-30
M39 핵미사일 20발을 탑재했는데 발당 200킬로톤급 핵탄두함 10발이 들어가 있어서 대도시 200곳은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유했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갖춰서 장기 작전 시 승조원 160명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이푼급은 총 6척이 건조된 냉전 시대의 상징물이었지만 소련 붕괴 후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퇴역했는데요. 초도함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2023년 2월에 퇴역하면서 타이푼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소련 붕괴 후 소련 해군의 후예인 러시아 해군의 전력은 급감했지만 2000년 8월 12일 터진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렌츠 해에서 오스카급 핵잠수함 쿠르스크가 어뢰실 폭발로 침몰하면서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원인은 어뢰에 사용된 과산화수소 연료 누출로 인한 연쇄 폭발이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구조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를 거부하다가 사건 후 5일이 지나서 영국과 노르웨이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라 안타깝게도 승조원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쿠르스크 사고는 러시아 해군의 노후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취임 초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었는데요. 이후 푸틴 정부는 핵잠수함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세브마시 조선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본격화됐는데 그 결과 보레이급과 야생급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해군은 29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전략 핵잠수함 15척이 러시아 핵전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레이급은 러시아의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으로 전장 170m에 수중 배수량 24,000톤으로 미국 오하이오급보다 5,000톤 이상 무겁죠. 보레이급에는 RSM-56 블라바 핵미사일 16기가 탑재되는데 발당 150킬로톤급 핵탄두 6발이 들어가 있어서 대도시 96곳은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타이푼급에 뒤지지 않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블라바의 사거리는 8,000km로 러시아 연안에서 발사해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개량형인 보레이2급은 러시아 잠수함 최초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도입해 소음을 크게 줄임으로써 탐지 회피 능력이 대폭 향상됐는데요. 8번함 크냐즈 포자르스키가 2025년 7월 북해 함대에 취역하면서 보레이급 8척이 현역이죠. 러시아는 2030년까지 보레이급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인 만큼 보레이급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야센급은 러시아의 차세대 공격 핵잠수함으로 앞서 말한 빅터급은 물론 시에라급과 아쿨라급까지 대체할 예정입니다. 핵미사일은 탑재하지 않지만 수직발사관 10기에 칼리브르나 오닉스 대한미사일을 탑재하는데요. 특히 야센 M급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공격 핵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 해군도 야센급의 정숙성과 무장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야센급은 현재 5척이 취역했고 4척이 추가 건조 중이며 2척이 추가로 기공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군 수상함 약 30%를 상실했는데도 핵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핵전력이야말로 러시아군 최후 보루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수년 내로 보레이2급 4척을 전력화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소련의 유산과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로 러시아의 핵잠수함 전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죠. 핵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조용한 전력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국제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닷속을 누비는 국가 권력급 힘, 러시아의 핵잠수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